차가운 아침 공기가 강원도 원주의 작은 장례식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들 사이로 향 냄새가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김윤정 씨는 검은 한복을 입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57살의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살던 남편 정혜석 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홀로 남은 그녀는 깊은 절망 속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그날 그 장례식장에서 윤정 씨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남을 하게 됩니다. 오후 2시쯤 조문객들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찬 그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침착하고 차분한 걸음으로 분향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는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나 지인 중 한 명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윤정 씨의 시선이 그의 왼쪽 귀 뒤쪽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죠. 그 점들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남자의 눈매와 코끝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실종된 자신의 아들 하준이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하준아. 윤정 씨는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변의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죠. 남자 역시 윤정 씨의 부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의아함으로 가득했어요. 실례지만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남자는 정중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도 어린 하준이의 음성을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윤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년 동안 찾고 또 찾던 아들이 바로 여기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일까요? 윤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준아, 정말 너구나. 엄마야, 엄마를 못 알아보겠니? 하지만 남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하준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도윤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죠. 삼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이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석 사장님과는 몇 번 비즈니스 미팅을 했던 사이입니다. 부고를 듣고 조문을 왔는데 윤정 씨는 명함을 받아들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 점들 봐. 귀 뒤에 이 점들. 그리고 이 눈매, 이 목소리. 모든 게 똑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이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를 다른 분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처음 뵙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슬픈 자리에서 그의 말투는 예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분명히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죠. 윤정 씨의 시누이와 친척들이 다가와서 그녀를 말렸습니다. 윤정아, 지금 무슨 짓이야? 장례식장에서 이게 뭔? 아니에요. 정말 제 아들이에요. 하준이에요. 윤정 씨는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도윤은 이미 예의상 인사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7살이던 하준이가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사라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경찰 수사도 흐지부지 끝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날들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시퀀스 이 갈등의 씨앗. 장례를 마친 후 윤정 씨는 이도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그는 정말로 삼화투자증권의 대표이사였고 금융계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과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윤정 씨는 여의도에 있는 삼화투자증권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중 우연히 도윤과 마주쳤어요. 이상하네요. 또 뵙게 되다니. 도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예의상 대표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대표실에서 윤정 씨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이게 우리 하준이가 7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어린 소년의 모습은 지금의 도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하준이가 쓰던 일기장이고 도윤은 사진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윤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녀는 하준이의 귀 뒤 점들을 찍은 클로즈업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죠. 이런 것까지 우연이 아니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제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뿐입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분명히 알아. 윤정 씨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도윤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다른 사람을 붙잡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결국 윤정 씨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오열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윤정 씨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들인데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 씨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걱정스러워하며 정신과 상담을 권했지만 그녀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 말하기를 삼화투자증권 이도윤 대표의 아들이 희귀한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더라고요. 그런데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대요. 윤정 씨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혈액형은 RH-O형으로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도윤이 하준이라면 그의 아들과도 혈액형이 맞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윤정 씨는 서울대병원 소아과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진이라는 8살 남자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여윈 몸매였지만 그 아이의 눈망울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 유리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윤정 씨는 우진이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워낙 바쁘신 분이라 자주 오시지는 못하지만 올 때마다 정말 애타게 아이를 돌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윤정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윤에게 다시 연락을 취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RH-O형입니다. 혹시 우진이와 혈액형이 맞는지 검사해보면 어떨까요? 적어도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도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의 상태가 악화되자 결국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윤정 씨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병원 복도에서 우진이를 바라보는 도윤의 모습에서 윤정 씨는 깊은 부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 씨는 혈액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의료진들은 그녀의 적극적인 자세에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가족이 아닌 이상 이런 검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액형뿐만 아니라 조직 적합성 항원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일치율이라면 직계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할머니이신가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몰래 윤정 씨가 사용했던 커피잔에서 머리카락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밀 검사 과정에서 그녀에게 부정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식 수술은 기증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부정맥이 있으시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제 손자가 살아야 하잖아요. 윤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을 아들이라고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상한 동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우진이의 병실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우진이의 작은 목소리에 도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윤정 씨가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서며 말했죠. 방해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우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수술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새벽 도윤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친자 일치율 99.9%.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릴 적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있던 7살의 자신, 기억을 잃은 채 일본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이도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과정들,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기억나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과 자장가 소리. 엄마. 도윤은 무의식 중에 그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는 병원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그는 혼자서 감정의 소용돌이와 싸우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냉정하게 거부했던 여인이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애절했는지, 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간절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20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수술 당일 아침 윤정 씨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쯤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정 씨의 심장에 부정맥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가 불안정해요. 수술실 안은 긴급 상황에 휩싸였어요. 의사들은 윤정 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윤은 간호사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수술 중에 기증자분께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도윤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세요. 그는 처음으로 윤정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복도에 홀로 앉아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이제까지의 냉정하고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아들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2시간 후 의료진의 노력으로 윤정 씨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우진이에게 필요한 신장 이식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중환자실에서 도윤은 어머니의 병상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을까요?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계속 속삭였어요. 깨어나세요, 어머니. 이제야 기억났어요. 어릴 때 저에게 불러주시던 자장가, 아픈 곳에 호호 불어주시던 따뜻한 손길. 모든 걸 다 기억해요. 사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윤정 씨가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도윤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수염이 자라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에 없이 따뜻했습니다. 깊게 패인 눈 밑 그늘과 빨갛게 충혈된 눈동자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말끝마다 울음이 섞여 나왔고 그의 큰 손은 어머니의 작은 손을 감쌀 듯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준아. 이제야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속에는 20년간 품어왔던 모든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기억해요. 모든 걸 다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에 입맞춤을 했어요. 20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셨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윤정 씨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은 여전히 20년 전 어린 하준이를 어루만지던 그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우진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수술을 마친 아이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의 핀 미소는 마치 봄꽃처럼 환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우진이는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우진아. 윤정 씨는 손자를 처음 보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불렀어요. 혈육의 끈이라는 게 정말 신비로운 것인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우진이 아프지 않게 해줄게. 우진이는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여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의 진심 어린 말에 윤정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그런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진아, 할머니한테 이야기 많이 해드려. 아빠가 어렸을 때 얘기도 들려달라고 하고. 도윤이 말하자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가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거예요. 간호사가 기념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세 사람은 모두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손자. 2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의 첫 번째 사진이었어요.
우진이는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앉아 활짝 웃고 있었고 윤정 씨와 도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는 각각 다른 의미의 행복이 떠올랐어요. 윤정 씨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도윤에게는 진짜 가족을 만난 안도감이, 우진이에게는 완전한 가족이 생긴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우진이의 순진한 질문에 윤정 씨와 도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진아,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거야. 도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퇴원 후 며칠 뒤 윤정 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재의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혜석 씨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쓴 비밀 일기였어요. 갈색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고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일기를 펼쳐보자 윤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도윤에 대한 상세한 조사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빼곡하게 기록된 내용들이었어요. 삼화투자증권 이도윤 대표, 일본에서 자란 한국인,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기억상실, 왼쪽 귀 뒷점 3개, 윤정이의 하준이와 완전히 일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남편의 세심한 조사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 일본 병원 기록, 심지어 입양 과정에 대한 자료까지. 정혜석 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도윤이 하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은밀하게 DNA 검사까지 진행해서 확신을 얻은 상태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하준이가 맞구나. 윤정이가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충격을 받을까봐. 남편의 고민과 걱정이 고스란히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남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윤정이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 하준이를 찾았다고.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윤정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20년간의 그리움이 드디어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 정혜석 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윤정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채 떠나야 했던 안타까움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찾아주신 거네요. 우리 하준이를. 윤정 씨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려고 했구나. 천국에서 보고 있죠? 하준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자까지 생겼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정원에서 윤정 씨와 도윤, 그리고 우진이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춤추며 세 사람 주위로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축복의 꽃비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우진이의 질문에 윤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정말 착한 아이였단다. 엄마 말도 잘 듣고 다른 아이들하고도 잘 놀고. 그런데 가끔은 너무 의젓해서 놀랄 때도 있었어. 정말요? 어떤 일들이요? 우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한 번은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하준이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준 적이 있어. 물론 맛은 별로였지만 윤정 씨의 이야기에 도윤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어둬야겠어요. 우진이의 밝은 대답에 세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원을 거니는 다른 사람들도 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은 그런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법이구나. 그리고 그 진실을 찾게 해주는 것. 그 이름은 어머니의 사랑이야. 해가 서서히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병원 정원에서 2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와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은 무한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을 함께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가는 건가요? 우진이가 물었을 때 윤정 씨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 집으로 가는 거야.
도윤의 대답에는 깊은 안도감과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집으로,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른 것입니다.